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김용현 씨가 자신의 보석을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보석은 수익적 행위예요.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사회자님 국가에서 보조금 주면 안 받으실래요? 봤죠? 예.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가장 개념인 거죠. 수익적 예.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침 출범한 특검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사안이 워낙 그리고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추가 범죄 혐의도 예. 많고 특검 쪽에서도 이걸 이제 바로 출범하자마자 우리 특검이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구속영장 재청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법조인들한테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석방이 한번 되면 다시 구속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 잘 안 하죠. 네. 그 얘기를 하던데요. 네,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건 미칠 노릇인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형사 제도를 좀 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외 입법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짧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례는 우리가 내란 사건이 아니라도 하나 유명한 사건 중에 지켜본 게 있죠. 명태균 씨. 그러니까.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가능한 건데 사실은 그 정도 사건이면은 좀 안에서 재판을 받는 게 좀 적당하죠.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하고 이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이제 관련해서 입법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헌법적인 쟁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내가 구속 시작할 때 6개월을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속이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 입법을 해버리면 구속 소급 입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란 외환죄 관해서는 네. 뭐 적어도 구속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5.18 공소시효 판례라 그래 네. 진정 예.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그걸 위헌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형사실체법 영역에서는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 5명. 4명은 5.18과 관련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소시효 연장이다라고 했는데 위헌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게 6명이거든요. 예. 6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5.18 공소시효는 연장됐고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런 이제 헌법적 쟁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제 생각에는 깔끔하게 이걸 입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 상황은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또 나뉘게 그것도 되고 다투어야 되고. 예. 시간이 걸리는데 예. 차라리 깔끔하게 영장 검찰에서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검찰이 것이.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했던 그런 건 안 돼요. 뭐 시행령 정치 이런 걸로는 안 됩니까? 네, 그게 그건 형사소송법에서는 좀 어려워요. 안 돼요? 네, 네. 지금 이게 별의별 생각을 네. 다 합니다. 제가. 부진정 소급표라서 아무래도 서영교 의원에서 이 말씀하시기로는 26일 전에 통과를 시킬 공포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만료되고 적용되면 그걸 진정소급표라고 하고요. 그래요? 종료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26일 전이면 어떻게 돼요? 26일 전에 그 법이 공포가 되면 부진정소급입법이라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심사기 때문에 합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민주당 뭐 서영교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빨리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군요. 26일 전에 공포가 된다면 부진정소급 입법이 되기 때문에 위헌 요소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진정소급 입법이다 하더라도 그때 판례 말씀해주신 판례에 따르면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아니면 그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 입법이어도 이제 합헌이다.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필요가 있으면 그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군대가 만약에 18개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상 군대를 20개월로 늘리기로 한 거예요. 2개월을. 그러면 군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군생활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6일 전에 이 법이 공포가 된다면 지금 김용현 같은 경우는 26일이 구속 기간 만료니까 지금 어찌됐건 구속돼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한테 붙이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좀 덜하다. 신뢰보호 원칙에 그 적용이 좀 줄어들어요. 이미 나왔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건 좀 어렵지만. 근데 제대한 애를 야 너 2개월 다시 들어가라고 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의 어떤 원죄이긴 하지만
사실 재판부의 직권으로 보석 결정은 이전에도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렇죠. 뭐 이명박 전 예. 대통령 다 그래요.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이 3억, 이명박은 10억. 뭐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실은 그 거부하려 그랬거든요. 자기 나 그냥 구속 풀려날래. 내가 왜 무슨 이런 조건을 달고 내가 왜 나가 사실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받아들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가택 구금 수준의 조건이었는데 예. 법원이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그걸 되게 완화해줬어요. 그리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쨌든 본인이 대법원장 출신인데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내가 거부하고 그냥 구속 만기로 그냥 풀려나겠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서 풀려나. 그럼 사실은 이래 지기현 재판부가 자기 원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면은 이런 어떤 저 김영현 쪽의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들 거부하려는 행태나 그걸로 어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량에 가혹하게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원죄를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법적인 얘기들로 느껴지시겠으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그들이 풀려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아까 뭐 우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조직사기 얘기해 주셨고 뭐 다른 예를 들은 범죄 뭐 박근혜 당시 특검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그때 혐의들은 그런 죄들은 뭐 최고 형량이라고 해봤자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건 내란이에요. 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센 형량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범죄의 우두머리는 이미 나와 있고요. 가장 주요 종사자는 나온답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뭐 솔루션들을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데 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한 10분 정도 돼야 되는데 시간들 되세요? 예. 네. 예. 다행이네요. 야구 얘기요? 아 야구 얘기는 아닙니다. 아 야구 얘기는 저 올스타전 이후에 합시다. 네네. 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오늘 한겨레에서 나온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제목은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 이 뭐 칼럼을 직접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자체에 비상경과 내란을 일으킨 뭐 동기들은 쭉 적혀 있는데 최종 목표가 뭔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어떤 궤변을 한다면 그리고 이분들도 뭐 대부분 법적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따라서 특검이 들어서면 이들의 내란의 최종 목적이 뭐였는지를 공소장에 넣어서 과거 뭐 이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칼럼 안에도 등장하는데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이라는 칼럼이 오늘 뭐 제목은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윤 김의 불능미수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조선일보에서 칼럼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김영현이란 두 명의 망상 때문에 벌어진 2시간짜리 계엄. 이게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걸 알고 뭐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거를 특검 만들어서 검사 60명씩 뭐 이렇게 국력 낭비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꽃감 빼먹듯이 그때그때 이슈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목 자체도 굉장히 좀 그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김창균 칼럼은 네. 예. 불능미수가 뭐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제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저 설탕을 먹여가지고 당뇨병을 걸려 죽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설탕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거든요. 맛있네 이러면서 예. 죽일 의도가 있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마치 그러니까 불능미수라고 해가지고 뭔가 계엄을 이런 식으로 연결됐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출동한 그 사실관계 자체에서 불능미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이 정말 법에 있는 개념을 굉장히 그 교묘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진짜 분통이 터지는 게 저는 사실 그 정문 넘어서 헬기 보자마자 와이프한테 유언 남기고 넘어갔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군병력 일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긴 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과 보좌관들이 몸으로 막아내지 않았고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아마 내란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걸로 그 상황만 보더라도 불능미수가 아니라 저희가 시민들이 막아낸 거죠. 근데 이거를 불능미수라고 하면서 그 자기네 죄책을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내란 동조 이런 식으로 처단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역사상 이렇게 한 번씩 처단하고 가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이제 반동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춘재 위원의 칼럼에 보면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설마가 아니다. 내란은 온데간데 없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이 공소장이 재판을 통해 확정이 된다면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의 역사 비틀기도 판을 칠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이 그 전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따라서 이춘재 위원의 지적은 공소장이 바뀌어서 여기에 확실하게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난 2월에 이미 여기 계시는 우리 김남일 기자가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예, 김건희 리스크, 궁지, 10월 계엄군 선발, 장기 집권 계획 가능성. 그러니까 왜 계엄이 일어났느냐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찰 윤석열 씨 그 공소장 내용을 갖다 한번 그러니까 저 조은석 특검이 이제 특검 임명되기 한참 전에 예. 저 조은석 특검을 만나서 한번 검찰 공소장 윤석열 씨 공소장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신 저 수사 잘하니까 한번 봤을 거 아니냐. 어허. 한번 의견이 뭐냐 했더니 근데 이게 범죄 동기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 후배들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 게다가 지금 너무 급하게 여러 수사기관에 하다 보고 빠른 기간에 기소를 하다 보니 뭔가 공소장이 그렇게 작성된 한계는 있지만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직접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이유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검찰 공소장 내용만 봐도 이미 2024년 3월 초까지 거슬러 가거든요. 모의 시점이.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씨는 주장하기를 자기가 11월 29, 30일 날 결심을 했고 그 이유가 뭐 야당의 입법 독재도에 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이걸 추진한 걸 보고 내가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됐구나 마치 그때 결심한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얘기를 계속 그걸 하면서 거고.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든 게 이제 김창균 칼럼 같은 경우 나오는 건데 예. 실제 검찰 공소장만 봐도 이미 구체적인 내란 모의 시점이 거의 1년 전 2024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이 윤석열의 머릿속의 구조는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는 어느 시점에 왜 생겼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 동기를 명확히 해야지 그게 내란 목적의 어떤 폭동이었다는 것을 갖다 수사로 입증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판결문 남길 수가 있는 것인데 검찰 공소장에 그 부분이 확 빠져버리니 예. 아쉽다라고 했었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제가 그 말을 갖다 이제 뭐 수사 방향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자기가 채우려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칼럼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겠고 그리고 필요한 특검에서 이 공소장과 관련된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동기라든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내란죄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는 게 예. 포고령 나와 있잖아요. 예. 포고령 전 국민이 본 포고령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내란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란의 목표 설정이라든지 내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다. 포고령이 일단 담겨 있고요. 예. 내란은 결과범이 아니에요. 내란이란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살인은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인데 그렇죠. 내란은 국회에 이미 군대 투입됐잖아요. 전 국민이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거 봤잖아요. 예. 헌법기관 기능 마비시키려고 한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진행과 관련돼서도 이게 이수에 그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예비 음모도 사실은 처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공소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다듬어야 한다. 완전히 동의하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이걸 내란을 피해 간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저는 일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내란이라는 건 분명한데 다만 거기에 저는 이제 아직도 군과 검찰을 갖다 전위로 내세운 저는 장기 집권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어쨌든 수사로 어떤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이 어떤 걸 획책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공소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 그 대장동 사건 때 그 김용 정진상 사건 공소장 보면 20쪽 30쪽씩 돼요. 네네. 근데 보면 앞에가 거의 막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 일으킬 정도로 무슨 거의 일대기를 써놓은 것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공안 사건들 공안 검사들이 얘가 왜 이런 사상을 가지게 그러니까 됐는지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죠. 이걸 찾았어. 얘가 언제 태어났는데 누구랑 교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를 만나 접선하여 뭐 주구장창 한 몇십 쪽을 써놓는데 딱 그 김용 전진상 공소장이 그랬거든요. 앞부분이 어떻게 이 대장동 사업 추진하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를 언제부터 만나서 하게 됐고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예단을 주려고 공소장을 그렇게 꾸민 건데 그렇죠. 그게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왜 공안 사건 공소장을 쓰고 앉았지 이랬는데 이번 사건은 내란 사건에서 오히려 그 공안 사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앞에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언제부터 친교를 쌓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어려운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비상계엄선포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했다. 사실 이런 식의 걸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싹 날아가고 마치 완전히 그 대장동 사건은 반대로 공소장이 꾸며진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그런 게 남는 게 맞지만 그 김정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동을 일으킨 행위만 있으면 사실상 내라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수나 이런 식으로 불능미수로 피해가기는 어렵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포고령 자체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 이런 것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컴팩트하게 나온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소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벌어진 일들을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또 그렇게 판결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춘재 위원의 칼럼이나 우리 김남희 기자의 말씀은 그보다 더 공소장에서 빼박의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김창균 칼럼 류에 혹은 2시간짜리 뭐 경고성 계엄이 있다라는 류에 그런 소리들을 안 듣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동안 조정님은 AI 정도 훌륭합니다. 박수. 검찰이 그 수많은 사건에서 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논란을 갖다 뭐 다 무시하면서까지 언제나 여론과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자기가 어떤 유죄를 받아내야 되니까. 근데 왜 이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 부분을 갖다 애써 피해가려 했는지 저는 그게 사실은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명확하게 딱 이 사건은 명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그런 이른바 저기 막 분치를 안 해도 충분하다. 당연히 충분하죠. 다만 이제 어떤 이 사건의 어떤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라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고 재판부는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판단하지 그 부분을 각각의 기관들이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또 짧게 설명드리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한국주의가 아니고 범죄자들은 뭐 옛날에 또 그 뭐 일본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왜냐 공소장은 또 이제 피의자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장 쪼개면 안 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서 제출해야 된다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예단할 수 없는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검찰은 그거 잘하잖아요. 조폭 사건 할 때는 심지어 전과 같은 거를 보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저라고 하면 정구승은 어디파 소속으로 누구이다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과 관계 없어도요. 그 정도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사실 정말 우습게 보시던 분들인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걸 좀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름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다뤄야 될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집단이 검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자신들이 쓰는 공소장 혹은 특검이라고는 합니다만 또 그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책임을 덜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그리고 이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자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라인과 사단이 뭐 살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견제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김창균 칼럼 같은 조선일보 칼럼 같은 이런 칼럼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그들의 지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미천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논리로 철저히 또 깨줄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 짧게 해봤는데요. 여기 아마 저희가 클립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 유통을 할 겁니다.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한겨레에 수많은 좋은 칼럼들이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로그인 안 해도 보실 수 있는 칼럼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 제법 긴 시간 함께했는데 정구승 변호사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너무 유익한 내용이 꽉꽉 차 있어서 앞으로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그래. 뭐 다음 주에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됐어? 확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거기서 김규현 변호사가 60일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정구승 변호사 너무 고맙고 우리 김남희 기자님, 김용환 변호사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희도 인사드리죠.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